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조력, 그리고 바른 인성, 그리고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2015 교육과정의 인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 교육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의 의미는 뭐냐면 예전에는 교과 성적을 더해서 그 값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는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목 성적 더하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과 세특이라는 교과 활동, 그리고 교과의 활동이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는 우리가 보통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교과에서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이 전문 교과는 보통 특목고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처럼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를 많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과에는 뭐가 있냐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쉽게 저희가 1학년 때 이수한 과목들이 공통 교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일반 선택은 9등급제입니다. 공통 과목이 9등급제인 것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진로 선택은 등급제가 없습니다. 1등급, 9등급이 없고요. 단 성취도 A, B, C로 평가하고요. 여기 일반 선택은 성취도 A, B, C, D, E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 교과를 저희가 이 일반고에서 가지고 오면 이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A, B, C로만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진봉동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들을 충실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고에서 우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 이수해야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과 영역은 기초와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이 있는데요. 기초에는 국어가 있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있는데요. 기초교과 이 국어는 우리가 1학년 때 8단위를 합니다. 그러면 10단위가 최소 이수 단위이니까 2, 3학년 가면서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학도 1학년 때 8단위를 하죠. 그런데 10단위를 이수해야지만이 저희가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과목 이상은 이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 3학년 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단위 하셨고요. 10단위이기 때문에 한 과목 이상을 해야 되고요. 한국사는 6단위, 우리 1학년 때 6단위 잘 이수하셨죠.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자율 편성까지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빼고 이 활동은 합이 180단위인데요. 이 4개 기초 과목을 다 더한 거, 한국사는 6단위로 고정입니다. 이게 90단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한국사 6단위를 빼면 국어, 영어, 수학은 고등학교 1, 2, 3학년에서 84단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단위씩은 해야 되고요. 84단위를 넘으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사회와 과학이 있는데요. 사회는 통합사에서 1학년 때 8단위 하셨죠. 그러면 10단위이기 때문에 역시 한 과목 이상을 더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통합과학 8단위와 과학 탐구 실험 2단위가 있죠. 그래서 10단위를 하셨는데 12단위를 이수해야 되니까 한 과목을 더 이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체육은 10단위, 예술은 10단위, 기술과정, 제2 외국어, 한문, 교양해서 16단위. 이걸 다 합친 게 96단위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진로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86단위. 그래서 얘가 합쳐서 180단위,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되는 24단위에서 다 합치면 우리는 졸업하기 위해서 204단위를 이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학년 때 했던 과목들이 보통 공통 과목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 기술 생활교양에 해당되는 정보를 하셨죠. 그리고 철학과 환경을 선택해서 둘 중에 한 과목을 이수하셨죠. 1학년 때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2학년 때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다시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핑크색 과목이 있고요. 검은색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핑크색 과목은 수능 시험을 보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해당되는 과목이죠. 국어에는 뭐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이게 지금 수능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저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문 교과에서 과목을 끌어오셔서 선생님들이 이제 끌어와서 여기에 개설이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수학은 수학 1, 2,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가 일반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는 지금 기본수학, 실용수학, 인공지능 수학, 이 기하는 유일하게 진로 선택이면서 수학에서 유일한 건 아니죠. 이 과학 쪽이 또 있긴 하네요. 수학에서 이게 수능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경제수학, 수학, 가제탐구. 영어는 일반 선택 중에 영어 1과 2가 수능 과목이 되겠습니다. 영어 회화와 영어 독해와 작문도 일반 선택이고요. 이제 진로 선택은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잘 이수가 됐죠. 통합사회는 한국지리, 여기 일반 선택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고요. 진로 선택은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통합과학은요, 여기 물화생지 1과 여기 2와 이건데 역시 2 과목도 수능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이 진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체육은 지금 체육과 운동과 건강이 일반 선택, 스포츠 생활과 체육 탐구가 진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 예술은 음악, 미술, 연극이 있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은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이 있겠습니다. 기술 과정은 기술 과정과 정보가 있고요. 여기 기타 과목이 있고요. 제2의 국어, 독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1은 일반 선택, 2는 진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한문 1은 일반 선택, 2는 진로 선택. 교양 과목이 있고요. 이때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9등급제라고 했죠.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과목별로 산출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들은요, 모두 다 내가 점수 시험에서 몇 점, 1학기 1차, 2차 수행해서 나는 몇 점, 80점 맞았고, 그 과목 평균은 뭐 60점이고 표준 편차 15. 그다음에 나는 성취도는 A이고, 그런데 수강자 270명 중에 몇 등, 몇 석차 등급, 몇 등급이다. 나는 뭐 2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게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 이쪽은 등급이 나오는데, 공통 과목 다 등급이 나오는데, 이 과학 탐구 실험은 우리가 A, B, C로만 표시되는 등급제가 아닙니다. A, B, C고요. 다음 이제 일반 선택을 보면 일반 선택의 기초 탐구 생활은 역시 똑같이 여기 원점수, 과목, 표준 편차 몇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과목들은 지금 제가 다시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지금 이 과목들, 여기 이 과목들과 지금 기술과정 이 과목들, 이 과목들은 9등급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는요 A, B, C가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처럼. 그 다음에 이 진로 선택 모두 다 A, B, C고요. 이 생활교양은 특별히 패스, 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만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셔야 될 건 일반 선택 중에 이건 9등급제다. 여기도 9등급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A, B, C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양은 패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출제 범위는요. 국어는
독서와 문학은요, 선택이 아니라 공통입니다. 여기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기 76점과 24점을 더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 수학도 1, 2가 공통입니다. 74점과 확통과 미적과 기하에서 26점에서 100점. 여기는 9등급제입니다. 상대평. 그 다음 영어는 영어 1과 2가 수능 과목이고요. 절대평가, 즉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이렇게요. 한국사도 역시 마찬가지 절대등급이 되겠습니다. 탐구는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도 9등급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공과 대학에서 과학탐구 2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그 공대라면 공대에 가셔서 거기가 과탐 2개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이 8개하고 한문까지 해서 이 9가지는요.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1학년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황준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국어 과목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과목과 범위에 대한 안내인데요.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둘 중 어느 걸 선택해야 하나, 그리고 독서와 어떤 문학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를 궁금해 하는데, 먼저 공통 과목으로는 문학과 독서 영역에서 대략 75%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략 25%가량이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어떤 점을 참고하여 선택해야 하는가? 작년도부터 꾸준히 나왔던 평가원 예비문항, 그 다음에 올해 계속해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의 경향을 분석해 보았을 때 언어와 매체는 먼저 단점으로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굉장히 많고 범위가 넓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뿐만 아니라 매체 영역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러한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아무래도 지문의 길이라든지 문제의 길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짧다 보니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문법 지식만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 관리가 훨씬 수월하고 용이할 것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와 같은 난이도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점수의 불리함을 극복해주기 위한 그런 조정 점수, 점수를 조정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표준 점수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문제의 난이도를 약간씩 낮춰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먼저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 과목에 비해서는 학습량이 약간은 적다라는 체감을 느낄 수가 있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언어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그런 난이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도 약간의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둘 다 국어과에서의 선택 과목인데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점수의 고득점과 상대적 어려움이 나뉜다면 불공정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화법과 작문은 점차 지문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즉 장형화되는 그러한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점차 시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과목, 즉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이나 학습을 진행해 본 후 나에게 좀 더 적합하고 잘 맞는 과목을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또한 수능에서 응시하는 나의 과목과 내신에서 선택하는 나의 과목을 일치, 즉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의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먼저 문학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학 과목은 국어의 문학 영역을 심화 확장한 과목으로서, 특히 문학이라 함은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이 지니는 어떤 가치, 역사, 문학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학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을 주로 학습하게 됩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왼편에 내용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학이라는 예술 갈래를 통해 인간과 세계,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내용 학습을 진행하고, 자, 우리가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에 어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점에서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측면, 즉 뭐 문학 작품과 인접한 분야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수용과 소통, 맥락, 매체, 그다음에 문학의 어떤 미의식과 그다음에 문학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감상하는 4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부개혁 이전과 이후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큰 축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따른 갈래, 그 다음에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서정, 서사, 극, 도술, 이렇게 네 가지 갈래로 구분하는 이러한 한국문학의 성격과 그 역사적 변천사, 그 갈래에 해당하는 세부 작품들을 하나씩 다뤄보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학습 목표는 자아성찰, 타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거를 토대로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수업 연계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5단계 성취도,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하는 그런 등급제 평가이고, 관련 직업과 관련 학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정지 해두고 어떠한 학과와 직업이 연계되어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독서 과목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 중 독서 과목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독서 과목은 우리 국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영역을 가지고 각 학교급마다 좀 더 심화 확장된 내용을 배워오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국어의 읽기 영역을 좀 더 심화 확장한 내용이고, 우리가 독서 영역은 말 그대로 읽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글들을 폭넓게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로 인해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좀 더 세부적인 역량을 기르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독서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요소를 선생님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글과 책을, 읽을 글과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 특정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주제통합적 독서, 이런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독서의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독서의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독서 지문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사실적 읽기라는 내용은 내용이나 주제, 글의 구조, 구성 방식, 전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는 그런 사실적인 내용 근거를 먼저 파악하는 독해, 읽기가 되겠습니다. 추론적 읽기는 2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생략된 부분이랄지 작가의 의도, 숨겨진 목적과 주제를 우리가 추측해보면서 예측하면서 읽어보는 그러한 독서 방법이 되겠고, 비판적 읽기는 어떤 공정성, 타당성, 정확성, 그다음에 적절성과 효용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직접 판단하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상적 읽기는 글과 거기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 상황,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감응하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적 읽기는 우리가 읽은 글과 책을
재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역량을 기르는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본 것처럼 인문 예술 분야, 사회 문화 분야,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등 여러 가지 영역의 다양한 영역과 주제의 글들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자발적으로 독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수능에서 공통 과목으로 시행되는 문학과 독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의 읽기 말하기 영역, 이건 화법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국어의 쓰기 영역, 이건 작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심화, 확장한 영역의 교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어떤 담화나 글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건데, 이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표현 전략과 전달 방법을 통해 생산적으로 창작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소를 보았을 때 타자, 필자라는 생산자와 청자, 독자라는 수용자가 메시지, 언어, 텍스트라는 그런 전달 매체, 매개체를 통해 상황과 맥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의미를 서로 구성하고 주고받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련된 학습을 진행할 건데요. 특히 화법은 대화, 즉 담화, 말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겠고, 작문은 글을 쓰는, 즉 작문, 글 짓기와 관련된 능력을 배우는 수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 요소를 배우게 되는가? 자, 화법과 작문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과 특성이 있는지를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화행이라고 해서 화법과 관련된 내용은 먼저 정보를 전달하는, 그 다음에 설득을 하는 신교 및 정서 표현, 이러한 영역에서의 어떤 대화, 협상, 발표, 토론, 면접, 연설과 같은 다양한 말하기 유형과 거기에 따른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들을 학습할 것입니다. 다음 장문도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에 관한 글을 쓰는 방법, 이런 표현 전략에 대해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화법과 작문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저작권과 관련되거나 쓰기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과목은 국어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리고 대중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매체 언어 등 실생활 언어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겠고, 말 그대로 언어는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한 국어 문법, 규범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 언어의 이러한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 매체 자료를 무작정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하고 생산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자,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언어 사용,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한 문법 체계에서는 의문의 변동, 의문 체계, 즉 의문론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이런 형태론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것입니다. 다음 단어가 모여서 좀 더 큰 단위를 이루고 있는 문장 단위에서는 통사론, 문장의 짜임과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다음 품사와 단어, 다음 단어 하나하나, 즉 어휘와 이런 것들의 의미 관계, 즉 의미론과 어휘론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국어의 규범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매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을 매체 언어라고 했는데, 이런 매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어 진로 선택 과목 중 심화국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심화국어는 국어 과목을 선행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심화된 학문 탐구 영역, 상급학교, 즉 대학에 진학한 이유나 취업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심화 학문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학습하는 영역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의 전문적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사고력, 언어 능력, 있는 이해와 표현 능력,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과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좀 더 심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역량, 공동체와 대인관계에서의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 등을 골고루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전읽기 과목인데요. 고전읽기 과목은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전, 시대와 사회, 그리고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고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옛날 성현들의 사상, 생각이나 삶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터득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대한 지혜와 소양을 쌓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준 높은 사고와 언어 표현력을 기른 다음에 이들의 삶과 생각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판단 능력을 기르는데 그 교육적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옛 성현들, 유명한 철학자나 작가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전에서 어떠한 내용을 지금 수용할 수 있고 현재에 당면한 문제를 고전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을 통해서 옛 성현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고 그걸 통해 현재 나의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 병행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교과, 특히 사회교과와 융합이 되어서 진로중점학교의 교과목으로서 더 개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한 영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주 신흥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주관하는 2021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국어과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전문교과 1에서 진로 선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과목 사전조사, 사전 수요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더 보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거나 또는 1학년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께 와서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되는 과제물에서 교과별로 국어를 선택한 다음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주면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수학과 부장입니다. 2021년도 입학생들을 위해서 과목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 일단 수학 과목에는 위계라는 게 존재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운 수학 과목 그걸 배워야만이 나머지 과목들을 배울 수 있고 자, 그 중에서도 수1 그리고 수2를 둘 다 배워야만 또 미적분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위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만 확률과 통계, 기하 같은 과목은 수학만 배워도 바로 수강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학 1하고 수학 2 이것을 수능 공통 과목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 세 과목 중에 하나를 택 1, 하나를 골라서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운 수학 과목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그 문제의 바탕, 베이스가 돼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운 수학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과목은 9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고 또 어떤 과목은 A, B, C 이런 식으로 어떤 성취 기준만 나오는 성취 수준만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 초록색 과목들은 전부 다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기하 과목만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평가 방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각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수학 1을 먼저 보시면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 저는 함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거든요. 여러분이 1학년 때까지 배워온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에 더해서 새로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함수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여기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함수 개념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학 2를 배워서 이 수학 1에 있는 개념을 활용한 미적분 개념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수학을 공부해서 가질 수 있는 관련 직업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학년 2학기에 배우게 되는 수학 2는 사실상 미적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수학 2는 사실상 미적분 1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선택해서 배울 미적분은 미적분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두 과목은 아주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핵심 개념이 되는 것들이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극한을 배우게 되면 이제 연속으로 이어져요, 개념이.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연속을 알게 되면 미분을 알게 되고 미분을 알게 되면 적분을 알게 되는, 자,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적분이에요. 그냥 미적분인데 여기서는 다항함수의 미적분만 다룹니다. 다항함수라는 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 친구만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연하게 미적분은 어렵다 이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익숙하게 다루고 있는 그 1차 함수, 2차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자,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미분계수의 개념이라든지 도함수라든지, 자, 이런 개념들, 부정적분, 정적분 각각의 개념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어려운 사고력 문제까지도 잘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2는 정말 중요하고 그 어떤 과목보다도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미적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정말 그 수학 2를 잘한 학생, 수학 2를 개념을 잘 다져놓은 학생은 미적분이 정말 쉽습니다. 이미 수학 2에서 미적분이 뭔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자, 여기 미적분이란 과목은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길 보세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적분법 해가지고, 자, 우리가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만 미분하고 적분을 했다면, 미적분에서는 이제 수학 1에서 배웠던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미분 적분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법을 추가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2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본 거고,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수학 2를 잘 수강한 학생은 정말 쉽게 배울 수도 있는 과목이다. 물론 삼각함수, 지수 로그함수 미분하고 적분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특이한 적분, 치환 적분이라든지 또는 부분 적분, 이런 것들은 잘 배우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쉽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수학 2를 잘 해놨을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적분이 수많은 사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배우게 되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학 과목이든지 개념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를 잘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푸셔야 확률과 통계를 잘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통계라는 과목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통계의 개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막상 나오는 문제들, 수능이나 뭐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내용은 어렵고 좀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그 개념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기하 과목은 여러분이 2차 곡선, 평면 벡터, 그리고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라고 해서 2차 곡선이라는 것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리고 벡터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선과 평면, 정사형, 이런 아주 기초적인, 예전에는 기하 벡터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내용이 많이 빠지고 간단해진 기하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도 역시 뭐 수학, 물리, 천문, 지구과학, 건축, 기계, 항공, 전기, 전자, 컴퓨터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어떤 분야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소개한 과목 이외에도 뭐 심화수학 1이라든지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런 방향을 좀 지켜보고 이런 기타 과목들은 추후에 안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나요? 미적분 선택할까요? 뭐 확통 선택할까요? 아니면 기하 선택할까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잘하는지 알려면 어느 정도는 배워봐야겠죠.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어 교과는 우선 기본적으로 영어를 가지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이미 영어를 하고 있죠. 우리 공통적으로 영어를 배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2학년 때, 3학년 때에 걸쳐서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다 같이 수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영어에선 선택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지금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권, 문화,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가 선택 과목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과목들, 지금 이렇게 있는 기본적인 과목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전문교과에 있는 과목들은 우리가 개설을 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로는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과목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회화 일반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수강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통 과목으로 수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교과에서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단어 수가 있어요. 단어 수가 곧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체감할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좀 작은 단어 수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어 1은 우리 2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 이건 한 2000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과목 영어 1 이렇게 되어 있는 과목에서는 특정 뭐 회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4스킬을 전체적으로 좀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 2는 1 다음에 2니까 당연히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단어 수는 더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3학년 정도에 개설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선택할 일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는 무엇이냐? 영어권 문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영미 문학 읽기입니다. 자, 영어권 문화는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글로벌 시대의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소양, 타인에 대한 배려, 세계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걸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2200자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영미 문학 읽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니까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이래요. 문학 작품의 독서와 감상을 통하여 영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심화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영어 독서 능력을 향상한다. 딱 설명을 들어봐도 우리 영어권 문화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미문학 읽기를 할 때는 당연히 지문의 난이도도 3000자 수준으로 비교적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이제 그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나는 영어권 문화를 배워봐야지, 나는 영미문학 읽기를 배워봐야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 있는 것들은 이제 심화 과목들, 이제 전문교과 과목들이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영어 1, 우리 당연히 심화 영어 2도 있어요. 이렇게 심화 영어 독해 1, 2, 그리고 심화 영어 작문 1, 2. 이것들은 이건 전반적인 영어, 이건 독해에 관해서, 그리고 이거는 작문에 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아마도 이게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울 거라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영어권 문화하고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하이. 네, 저는 선생님 이름은 송정호입니다. 선생님은 화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뒷반 친구들은 환경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과학 교과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선택 과목의 위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현재 배우고 있죠. 그래서 2학년 때가 되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그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과학사, 융합과학 등의 과목들이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이외에 전문 교과라고 있어서 지금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실험이나 아니면 고급 과학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요. 이 배운 과목의 같은 과목으로 진로 선택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을 소개할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짧은 소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물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 그 다음에 실생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는데요. 여기에는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열과 에너지, 파동, 현대 물리 영역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 또는 일상의 경험과 관련 있는 상황을 통해 화학 개념과 탐구 방법을 학습하는데요. 크게 영역으로는 물질의 구조, 그리고 물질의 변화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의문점들을 해결하는데요. 내용 체계로는 이제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그리고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그 다음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생명의 연속성, 환경과 생태계의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와 우주에 관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래서 지구와 우주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과정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과학 1의 영역은 고체 지구, 그리고 대기와 해양, 그리고 우주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진로 선택, 물리2, 화학2, 생명2, 지구과학2는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각 원 과목에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물리학2 같은 경우는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열과 에너지, 파동, 그리고 현대 물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화학2 같은 경우는 물질의 성질, 그리고 물질의 변화라는 영역에서 과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그 다음에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지구과학2 같은 경우는 고체 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에 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은 여러분들이 1 그리고 2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생명과학, 일반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건데 그 수준의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집중적이고 세세하게 과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난이도는 1, 2 고급 순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실험 과목인데요. 이 실험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해당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일반 선택에 대한 과목의 소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 소개에서 물리학 1, 이 물리학 1이요. 자,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물리 영역에서 다룬 기초 개념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의 그 개념을 바탕으로 그 모든 자연과학이 기반이 되는 개념을 제공해서 자연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과목 위계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나중에 뭐 전기, 기기 설계 또는 제어기기 이런 자격증과 대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막 명확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학과라든지 관련 직업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는 모든 이학 및 공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로 지나가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 및 현대 물리학의 기초 개념을 다루며 힘과 운동 영역은 수학 2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해 보면
폭넓은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화학입니다. 화학은 자연현상 및 일상의 경험과 밀접한 화학의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관련 인증 및 자격증 보시면은 이제 뭐 화학 물질을 만든다든지 공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뭐 도료, 그다음에 뭐 의약, 바이오 의약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학과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물질을 탐구하고 과학적인 사고와 함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추론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으로 화학을 포함한 자연과학, 의학, 소재와 관련된 공학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은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관련된 거로는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생물공학 기사, 뭐 이런 식품 기사 또는 뭐 종자 기사,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화학에서 말했던 약학이라든지 생명공학 이런 것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물질이나 우주의 생성을 연구하는 다른 과학 분야하고는 달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명체들의 특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자연과학, 보건, 의학, 약학, 의생명, 농림수산, 환경, 생활, 과학 계열로 진학하고자 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이 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지구와 우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지식 기반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구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련 인증 및 자격증으로는 뭐 해양 환경 기사라든지 해양 기술사, 응용 지질 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과로는 뭐 과학교육, 환경교육과, 그다음에 뭐 해양 시스템, 대기과학, 항공운항학과 이런 과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시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지구와 우주에 관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탐구 노력과 지식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여 지구과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함양하도록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학년 때 선택하게 될 사회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얕게나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 과목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역지사지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 학교 사회생활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듣더라도 즐겁고 그리고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우리 사회 과목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 이수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 물론 이제 기초 영역으로 한국사도 배우고 있지만 선택 과목군만 놓고 봤을 때 관련 있는 과목을 보면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먼저 배워놨어요. 그리고 배우고 있죠. 근데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총 9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9개의 단원 중에 2단원부터 9단원까지는 이 각각의 일반 선택 과목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단원 그럼 버린 단원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지금 관점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배웠는데, 우리 2학년 때 선택하게 될 사회 과목, 사회 탐구 과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 정치학업, 경제 같은 과목은 우리가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탐구를 하게 될 거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은 과목은 공간적 관점을 가지고 탐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과 윤리의 산성은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탐구하게 될 거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은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탐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수능 과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지식은 알아야 돼 라고 해서 권장되는 지식들을 모아놓은 과목이 바로 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이 정도 소양은 갖춰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배운 친구들은 밖에 나가면 지식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이걸 배워보면 여러분들이 더 느낄 텐데 좀 더 자세히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선택 과목 자체는 여러분 내신에 들어와서는 상대평가 체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재밌어요, 배우다 보면.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재밌다 보니까 이거 상대평가, 경제 이런 느낌 안 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내신에 들어와서는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절대평가라는 평가 체계보다, 그러니까 준거지향이라는 체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고전과 인류라는 과목을 통해서는 내 진로가 확실히 이런 겁니다라는 느낌을 어필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걸 대학에 어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정관들이 이 과목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좀 눈여겨보는 추세가 요즘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특히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건 일반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을 총망라하는 이 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중에 이런 흐름으로 이런 과목들이 이어집니다라는 일부 내용만 소개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 사회문학 과목은요, 말 그대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우리 사회, 우리는 다 사회화하고 사회 안에 살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존재적 의미와 그리고 문화 체계라는 거를 좀 알아봐가지고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좀 의미를 고찰해보는 그런 과목인데요. 쉬운 과목이에요. 쉬운 과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배우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볼을 부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인사할게요 해서 볼을 부비면 앞으로 여러분들 못 만나겠죠. 사회문화를 못 배운 친구들은 한국에서 볼 비비고 프랑스 가서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이런 문화체계를 좀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남들은 난 노후에 뭐하지? 라는 걸 고민할 때 우리 사회문화를 배운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이게 수혜계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게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거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목 사회문화입니다.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은요, 진짜 재밌는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 모든 게 사실 다 정치거든요. 근데 이 정치라는 걸 알면 정말 고상한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물어볼 거예요. 야, 이번에 교육감은 도대체 정당이 어디라니? 바보죠.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멋있게 딱 얘기해 주는 거지. 얘들아, 지방선거에서 선거는 몇 장 정도 할 수 있는 줄 아니? 즉 우리는 몇 명한테 선거를 하게 되는 줄 아니? 몰라요, 다른 애들은. 70명? 80명?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7명 정도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배우는 과목이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이고요. 어떤 사람이 피의자가 되고 왜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되고 피고인이 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이 집행이 되는지까지를 배우는 것도 이 과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법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법의 개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라는 과목은 여러분 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과목인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 경제 신문 기사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이 경제 신문 기사를 읽고 호들갑을 떨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요? 네,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을 추계해야 하는 기준 자체가 당연히 우리나라는 되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4주 동안에 구직 활동을 했는데 지난 일주일 내에 1시간 일을 안 해야 실업자거든요. 그러면은 실업자 되는 게 쉽겠어요? 안 되는 게 쉽겠어요? 다시 한번, 실업자가 되는 게 쉽겠어요? 안 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실업자가 되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뜯어봐야지 아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호들갑 떨 때 우리는 뉴스 딱 기사를 읽으면서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경제 때 배우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높아요.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물가가 높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은 말이야 적당한 물가, 인플레이션이 있어야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단다. 나라 전체에 보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과목, 이게 바로 경제라는 과목이고요. 여러분들 이 과목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생활 모든 게 다 경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진랑 과목은 저도 고등학교 때 선택을 했던 과목인데 정말 매력 있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진랑 과목이 우리 크게 지리 파트가 자연지리, 인문지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뭐 자연지리 뭐 기후나 식생이나 이런 걸 좀 공부 깊이 탐구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인문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리를 못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 휴가 어디로 갈까? 여름이에요. 네, 대구 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 지리 안 배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여름에 쪄죽거든요, 여러분. 분지 지형이에요. 네. 난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무 덥다. 다음 주에는 계곡 놀러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리 못 배운 친구들. 왜냐면 그 다음 주 7월 초 장마거든요. 네. 아주 살벌한 목숨을 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리를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말 똑똑해 보여요, 이 사람들은. 네. 어딜 가더라도 야, 그쪽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서해안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그쪽은 말이야 담양을 거쳐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리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되면 하동 하면 화기장터, 구례 하면 화엄사, 순천 하면 단감이 유명하지, 여수 하면 서대가 유명하지, 이런 거 바로바로 튀어나와서 생활에 필요한 상식들을 바로바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리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연계돼서 재미있게 과목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효자노릇을 똑똑히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리 과목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좀 실리도 추구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선택해도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세계지리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지역 내에 있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을 뻗쳐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내가 사는 지역, 한국까지 배웠으면 이제 각 국가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체계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지리를 배우고 세계지리 배우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세계지리 때 배우는 거,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왜 뉴질랜드에는 뭐 주거를 할까? 북극곰들이 이제 살기가 힘들대요. 왜 이렇게 빙하가 녹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오줌값을 이렇게 줄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배우는 과목이고요. 어디 여행 갈 때 이 지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지리 전공한 친구, 그리고 영어 잘하는 친구, 이 친구도 데리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떻지? 이렇게 말만 해주면 돼요. 네. 꼭 옆에 지리 배우는 친구들 두던가 아니면 본인이 지리를 배우세요. 자, 생활교육이라는 과목은요, 진짜 수능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이게 사실은 아주 의미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다루는 과목인데 내 삶의 의미, 내 죽음의 의미. 근데 사실은 너무 장점인 건 뭐냐면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요. 개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존 롤스가 말한 것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분배 정책. 우리가 왜 주위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죠? 다 우연성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이냐 혹은 잘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우연성의 결과예요. 우연성이 결과라고 하면 당연히 나라가 이걸 책임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춰야 되라고 말한 사람이 롤스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생활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라는 걸 윤리적 책무로 느끼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 간에는 굉장한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락사, 윤리 안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다 죽여! 안락사 빨리빨리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그러니까 물론 경우는 참작해야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옳지 않아 라는 천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천사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윤리 배운 사람입니다. 이것도 효자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윤리와 사상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직접 사상가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삶을 고찰해 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함자 같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법으로 통치를 해야 돼.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사람이고, 여기는 데카르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도대체 이성적인 삶, 사유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나중에 실존주의까지 배우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목이 윤리의 사상이고요.
이 사상적인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만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어요. 네. 수능과 무관하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깊이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윤리 과목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은 여러분 한마디로 개꿀 과목입니다. 왜 개꿀 과목이냐? 여러분 1학년 때 한국사 배웠죠. 근데 동아시아사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예요. 물론 현대사에서 베트남사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베트남 전쟁이 있어서. 근데 한국사에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 중국사, 일본사만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꿀이에요. 그쵸? 근데 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한 줄기의 역사는 다 같이 움직여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생각보다 중일전쟁이 너무 길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남영 북양, 그러니까 군복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준비를 하긴 했는데 군복 만들어서 보냈더니 뭐가 부족하냐면 석유랑 목재가 부족해요. 중국 애들이 시간을 너무 끌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나 성질이 나버렸더니 나중에 난징을 점령해버리고 대학살을 해버려요. 그 장면을 읽는데 이렇게 한중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나중에 좀 더 뻗치면 이 세계사라는 과목에서 뭐까지 배우냐면 여러분 일본 애들이 이렇게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이 자원을 약탈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석유나 목재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쪽으로 거쳐 가려면 필리핀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필리핀을 미국이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동남아를 점령하려는 일본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리핀을 쳐야 되는데 그 필리핀을 치려면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미국 본토에서 한 번에 못 오니까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정거장이 필요했거든요. 그 정거장이 어디였냐면 진주만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진주만을 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세계사를 못 배운 친구들은 이런 말 할 거예요. 진주만이래요. 우리나라 진주인가? 많이 들어가 있어. 한국진이 배워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지 어디 있지? 일본인도 우리나라 쳤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 세계사 안 배운 친구들이에요.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일본인들 이런 이유에서 진주만을 칠 수밖에 없었구나. 걔들이 꼭 멍청한 선택만을 한 건 아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나름대로. 이런 걸 배우는 게 세계사 과목이고요. 그래서 국제연합이란 게 이런 게 만들어졌구나. 결과적으로 세계는 다 연결됐구나. 이런 거 배우는 친구들 굉장히 똑똑해 보이겠죠. 이 과목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사라는 과목이 한국사보다 오히려 필수 과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1번 선택 과목이었고 진로 선택 과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의 진로 적합성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사회문제 탐구는 어느 진로를 내가 전공을 하나 어떤 쪽으로 내가 진로를 모색하나 좋은 과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결될 수 있어요. 사회문제 탐구는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것들을 내가 연구자가 돼서 탐구해보고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보고서로 딱 완성하는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게임 과몰입이 왜 있는지 게임 중독이라는 게 왜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독에 이르게 되는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의 내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구폭력도 왜 일어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게 심화가 되는 것이며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친구들과 노니까 더 이게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며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것을 내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론으로 제시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완성해내는 과목 이게 사회문제 탐구고요. 이거는 대학에서 세특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행지리는 이름부터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완된 과목이 이게 보완됐을 당시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완됐냐면 여러분들 쉽게 배워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보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딱딱하면 배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여행 가이드가 된다면 이런 지역 소개할 텐데 여기 선생님 가본 핀란드 헬싱키 대성당 우리 여행지리 안 배운 친구들은 이런 말 할 거예요.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먼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어떤 말을 할 거냐면 자 우리 여름인데 어디 돌아가지? 아까 지리 쪽 과목을 안 배운 친구들은 대구 가자 이런 말을 할 텐데 여행지를 배운 친구들은 자 우리 여름이니까 좀 더 위도가 높은 데로 가야 돼. 그래 시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북유럽을 가든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을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날씨가 진짜 시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리 안 배운 친구들은 여름에 아주 더운 곳 겨울에 아주 추운 곳 이런 거 갑니다. 여긴 제가 가고 싶은 나이아가라인데요. 이 나이아가라에 간다면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소개할 것이며 내가 가이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화 작품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것까지 배워가면서 소개할 수 있는 과목이 여행지리 과목이고요.
아주 재밌는 과목입니다. 고전과 윤리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딱딱하죠? 정말 딱딱한 과목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공민심서,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는 필독서죠. 근데 이 공민심서 읽기가 어렵겠죠, 물론. 존 롤스의 정의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읽다가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근데 필요는 할 수 있어요. 그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혹시 있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읽고 이거 재밌게 독후감 쓰고 뭐 이런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사회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말 그대로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우리 사회 과목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대학 갈 때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조금 효자 노릇을 하는 과목이에요, 사실상. 근데 3개년치만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이 수능에서 탐구 과목을 2개 과목 정도만 선택하는 이 체제가 굳어진 이후에는 아무래도 생활과윤리, 사회문화로 거의 대부분의 선택권이 수렴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과목이 좀 쉬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반면에 밑에 있는 과목들은 좀 어렵다 싶은 이런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런 선택자만 가지고 볼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들어와서는 평가원이 또 이 2과목, 사회문화, 사회관리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선택권이 너무 올려서, 그리고 또 식단 이미지가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내가 선택자가 많은 과목만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강점 있는 과목은 예를 들어서 정치학부는 작년에 5,076명 선택했죠. 그러면 이 과목 몇 명이 선택하든 난 1등급 맞을 자신이 있어. 그럼 이 과목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한 적합도를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경제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겠어요. 자, 2학년 때 선택을 할 건데 내가 경제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경제학라는 학문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경제라는 과목 자체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대학에서도 그걸 눈여겨볼 거고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 이론을 만드는 게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가로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럼 어디서 판단할 수 있냐면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도 같이 이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과를 간다고 하면. 근데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의예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의예과는 우리 몸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했냐 안 했냐 굉장히 중요한 이수 여부가 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실력만 있어도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윤리의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관리나 윤리현상처럼 인성과 가치관 영역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듣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진로 계열에 맞춰서 어떤 과목이 필요할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국제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 과목이 진로 선택에서만 다 끝나는 건 아니고 또 이런 전문교과라는 걸 또 배우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걸 다 열 수는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뭐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나 뭐 사회 과제연구나 사회 탐구 방법이나 등등등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열 수 있는 과목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이런 과목들 자체를 몇 개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저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A냐 B냐의 선택의 중간에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체성을 항상 잃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의 색깔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2학년 때 와서는. 그러면 그 색깔을 드러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를 간다고 해서 경제를 선택하는 것까지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선택했는데 경제를 잘할 것 같은 열의가 생기부에 안 드러나요. 학생부에 안 드러나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경제학과를 지원을 할 건데 경제 과목을 이수를 안 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회문화 선택에 이 사람은 수업 시간에도 성실하게 참여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니까 얘는 진짜 우리 삶에 드러난 지점에 대한 고민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더라.
근거도 타당하더라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얘는 경제학을 전공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과목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목을 4과목을 듣냐 2과목을 듣느냐 이거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여러 과목 혹은 계열과 관련된 과목 듣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과목을 듣는데 열의를 볼 수 있고 주체성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과목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합리적 선택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합리적 선택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고 이 합리적 선택을 실제 생활에서도 내가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선택 과목을 여기에 이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외의 상황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있다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요. 조만간 스미스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2학년 때 별다른 후회 없이 그리고 아름답게 즐겁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